11월 18일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출향파 매매 기법과 관련하여 간단한 공지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출향파는 매일 다양한 시황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신호로 매수 타점을 결정합니다. 파동의 끝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이탈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게 됩니다. 이탈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면 추매 없이 손절합니다. 의도적인 페이크 방지를 위해 지지라인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차트 분석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장중에 매매 전략을 수정하게 되면 커뮤니티로 공지합니다. 추천된 모든 종목은 출향파도 같이 매매하며 정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가 오늘도 4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에 이어서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를 95개국에서 복제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오늘까지 바이오주의 약세를 견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HLB는 4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 매수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향파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출향파 장기 투자 계좌의 평단인 36,000원까지 떨어진다면 기존 보유 종목들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HLB생명과학이나 넥스트사이언스, HLB제약도 키 맞추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여지며 향후의 흐름도 결국에는 비슷한 스프레드 안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에 LB를 기준으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73만 주라는 의미 없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요즘 HLB 관련 뉴스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내용을 억지로 쥐어 짜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긍정적인 소식을 찾게 되고 그런 나약한 심리를 미디어들이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일봉 하나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없는 HLB의 일봉과 차트는 분석을 하려고 해도 몇 마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매수한 종목이 손실이 나다 보니 원하는 말을 해주는 매체만 찾아보는 것은 짧은 위로로 끝날 뿐입니다. 위로받는다고 수익이 생기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출향파가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플래티어를 추천했는데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 23,00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하여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등 요즘 핫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좋은 지지라인을 참고해 두셨다가 해당 지지라인에서 짧게 손절 잡고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면 손절한다 해도 손실이 크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면 기분 전환이 되실 겁니다. 다음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LG생활건강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2조 103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3,4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업종 내 최고 실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생명과학의 중국 내 브랜드 경쟁력은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것을 이번 광군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급 브랜드 후는 중국의 소비 둔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향 수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22년 생활용품과 음료 부문에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용품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음료 부문 가격 인상 효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40% 정도 저평가된 현재의 주가 수준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은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조속히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봅니다. LG생활건강 금일 매수가는 시가의 50%, 118만 5천 원의 50%였으며 목표가는 137만 2천 원, 이탈가는 11만 5,500원입니다. 현재 0.5%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 연결 매출액이 9,5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하였고
전분기 대비 10.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손실은 1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였고 전분기 대비로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 좋지만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는 양호한 실적입니다. 일시적인 조업일 감소와 2019년에 수주받은 9천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의 발주가 취소된 게 원인입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매출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 수주 목표인 77억 달러를 19% 상회하는 91.9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말까지 100억 달러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2년, 2023년까지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후판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옵션분 수주에 따른 공사손실 충당금 발생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선업은 후판의 비중이 전체의 30%가 되는데 기존의 선박을 수주했을 때보다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후판 가격이 폭등하여 마진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LNG 운반선의 시황도 좋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이슈와 1조 2천억에 달하는 연구체를 발행하여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려보다는 선방했고 현재 수주는 후판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수주이고 수주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병과 연구체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수익을 확정한 HMM처럼 이탈가를 짧게 잡고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금일 매수가는 시가의 50%, 25,600원 50%였으며 목표가는 29,550원, 이탈가는 24,000원입니다. 현재 1.3%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의 3분기 매출은 9,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2조 5,6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났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3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광고판 촉비의 증가와 곡물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분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3분기 대비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3분기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제곡물 가격은 3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익성 개선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 전망이 우선이기에 진입을 결정했고 금일 매수가는 시초가의 50%, 23,550원의 50%였으며 목표가는 25,200원, 이탈가는 23,500원입니다. 현재 0.4%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은 이전에 진입한 종목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플래티어입니다. 플래티어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선도업체이자 이커머스와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어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입한 분도 계시지만 제시한 가격이 한옥과 차이가 나다 보니 진입을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어제 방송으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메타버스나 NFT라는 단어만 갖다 붙여도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실체도 없이 작전주로 엮이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래티어는 기술력은 물론 실체가 명확한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제 방송에서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 23,000원이 5분 봉상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할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중 조정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추매하기 위해 23,000원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안타깝게도 23,400원까지만 오고 다시 상승하여 추가 매수가 불발되었네요. 아무튼 마이너스 3.9%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플러스 13.9% 종가로 마감되니 어제에 이어 강력한 흐름입니다. 앞으로는 25,350원을 지켜주면서 3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한다면 계속 보유하셨다가 35,200원에서 전량 수익 실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익절하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출양파도 똑같이 진행할 것이며 변수가 생기면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에 관한 자세한 종목 분석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어는 한옥가 차이로 진입 못하신 분들이 있어 출향파 평균 수익률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출향파 진입 시점에 대한 참고 및 진입하실 분들을 위해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파의 매수 평단은 19,600원이며 목표가는 35,200원, 이탈가는 25,35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대표적인 방산주이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원자재 수요와 가격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늘 손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손절가로 손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끝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출향파의 매매 스타일이니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31,950원, 이탈가는 31,400원, 금일종가는 31,250원입니다. 마이너스 2.2%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절반 물량을 14%에 익절하여 확정 수익을 냈으며 나머지 절반 물량은 0.9% 수익 구간입니다. 내일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장중에 이탈가를 조정할 수 있으니 커뮤니티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4공장의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 진입을 결정한 종목입니다. 지수와 바이오 섹터가 약세이다 보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82만원, 목표가는 90만 8천원, 이탈가는 78만 3천원입니다. 현재 2.6%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임플란트의 연말 성수기를 맞아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교적 낮은 멀티플을 보유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어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매수가는 57,200원, 목표가는 66,400원, 이탈가는 56,900원입니다. 현재 4.4%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데아티아이입니다. 데아티아이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철도 관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실적도 견조하지만 남북 관계의 개선이 생긴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남북 경협주입니다. 남북 경협주에 매기가 쏠리면 대표주로 부각될 것이 기대됩니다. 매수가는 5,920원, 목표가는 6,960원, 이탈가는 5,800원입니다. 현재 1.9%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반도체 수급 차질과 물류 대란 여파로 가전과 자동차 등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매출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PBR만 놓고 봤을 때 0.56배로 엄청 저평가되었는데 거의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이렇듯 악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진입했는데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지수와 함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1만원, 목표가는 23만 5천원, 이탈가는 21만원입니다. 현재 0.2% 손실 구간입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지수와 함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1만원, 목표가는 23만 5천원, 이탈가는 20만원입니다. 현재 0.2%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3분기 실적도 좋고 6조로 발표한 가이던스도 최근 수주 상황을 보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에도 입찰 가능성이 높은 물량이 대기 중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분야의 기술력 확보와 적극적인 투자 성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수 평단가는 23,425원이고 목표가는 25,000원, 이탈가는 29,950원입니다. 현재 4.8%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의 시황은 긍정적으로 예상되나 최근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만 1,500원, 목표가는 18만 9천원, 이탈가는 14만 9천원입니다. 현재 5.5%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8만 100원을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쉽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79,600원, 목표가는 89,700원, 이탈가는 75,000원입니다. 현재 3.6%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대표적인 원전수혜주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중소형 및 대형 원전 수주와 국내 LNG 연료 전환과 풍력 발전 수주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출량파는 현재 단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두산중공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는 너무 아쉬운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25,650원, 목표가는 31,900원, 이탈가는 24,000원입니다. 현재 4.7%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지수와 함께 상승분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수소 섹터에 매기가 쏠리면 대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64만 5천원, 목표가는 76만 7천원, 이탈가는 58만 9천원입니다. 현재 1.9%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시진핑과 바이든이 화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하고 짧은 손절가로 진입했는데 시덥잖은 얘기만 하고 끝나버렸네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를 하방으로 단정하기는 섣부르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증시가 1년 내내 힘을 못 쓴 게 그동안 진행된 역대급 IPO 때문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기에 IPO가 마무리되면 반전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점은 짧은 손절가로 상방을 노리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매수가는 23,520원, 목표가는 24,975원, 이탈가는 22,645원입니다. 현재 3%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지난 2분기 어닝쇼크 이후 고점 대비 주가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조정이라고 판단되어 짧게 이탈가를 잡고 진입했는데 현재까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매수가는 24만 8,500원, 목표가는 26만 3천원, 이탈가는 23만 4,600원입니다. 현재 5.7%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은 유가 상승으로 북미 에너지용 강관의 수요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에게 호의적인 상황인데 미국 철강 내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세아제강의 미국향 에너지용 강관 수출이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해상풍력용 매출 확대도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전망과 실적에도 세아제강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매수가는 10만 1,000원, 목표가는 11만 500원, 이탈가는 9만 4천원입니다. 현재 3.6%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체의 77%를 차지하는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장비의 대표주로서 꾸준한 관심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2021년 삼성전자의 메모리 투자가 지난 3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SK하이닉스 증설에 대한 수혜도 기대되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 실적은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2년으로 예상되는 평택 3기의 투자 개시 시기가 본격적인 매출 반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분기 악재를 예상하고 관망할 것인지 2022년 호재를 예상하고 투자할 것인지 고민하다 악재가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손절가를 짧게 잡고 진입을 결정했습니다. 매수가는 36,750원, 목표가는 39,550원, 이탈가는 35,700원입니다. 현재 2.4%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꾸준한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철강 감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수요도 함께 둔화되면서 시장이 우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발 저가 철강제 수출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줄어들 전망이라서 장기적으로 포스코에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철강 수급 상황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완성차의 생산이 정상화되고 글로벌 물류 정체가 해소된다면 가파른 매출 성장도 기대됩니다. 현재 주가는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어 진입을 했는데 현재까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매수가는 28만 7,500원, 목표가는 32만 7천원, 이탈가는 26만 9천원입니다. 현재 4.7% 손실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메타버스 수혜주로 출양파가 지난 9일에 추천했는데 몇 호가 차이로 진입이 불발되었습니다. 물론 출양파는 계좌로 인증했듯이 진입을 하였고 제가 추천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컴투스가 0.17% 상승하면서 3일선을 방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의지가 강한 종목은 웬만해서는 3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3일선을 손절로 잡고 진입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양파의 컴투스 매수 평단은 12만 9,345원이며 목표가는 19만 1,400원입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탈가를 3일선이 깨질 대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출양파는 41.6% 수익 구간입니다. 출양파와 함께 하시다 보면 이런 종목을 종종 만나시게 됩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거래일 동안 손실과 수익이 확정된 종목을 짧게 브리핑하고 향후 재진입 시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손실 확정된 종목은 동국제강 5.3% 손실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풍사는 2.2% 손실로 최종 손실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이 확정된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8% 수익으로 최종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HMM은 9.5% 수익으로 최종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메디포스는 절반을 14%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진행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1차로 18.8% 수익을 확정하였고 2차로 22.8% 수익을 확정하여 합계 20.8%로 최종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수익이 확정된 종목은 시황이 좋아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장중에 추가적인 진입 사인이 나올 수 있으니 커뮤니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